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에 대해서 공부할 때는 사회 집단의 유형, 특징, 비교, 사회 조직의 유형, 사회 조직의 특징, 비교, 관리자와 탈관리자의 특징, 비교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번 장면 1에 적혀있는 내용의 성취지위. 성취지위는 후천적인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지위입니다. 연하남, 연상여. 이건 과연 후천적인 노력으로 얻어질 수 있는 지위인가요? 아니죠. 그냥 사회적 범주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비공식 조직이 적혀져 있다. 장면 3에. 자, 세모은행 사내여행 동아리가 바로 비공식 조직이죠. 그래서 요 뒷부분은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이익사회 개수는 가족, 친족, 민족, 또래, 문중, 마을 공동체 이 6가지를 제외하고 모두 다 이익사회입니다. 그래서 장면 2에 적혀있는 이익사회는 네모 기업, 대학교, 바다낚시 동호회 해서 3개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장면 4에 적혀있는 비공식적 사회기관, 방송국 비공식적 사회기관이고 은행, 동물보호단체 모두 비공식적 사회기관이죠. 대학교는 공식적 사회기관입니다. 그래서 같이 포함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적다 이랬으니까 틀렸죠. 3번 역할 갈등, 고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지금 선택의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선택의 상황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 갈등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중거 집단, 소속 집단에 대한 언급도 지금 없습니다. 소속 집단은 있지만 중거 집단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언급이 없죠. 4번 을이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 개수, 을이 속해 있는 바다낚시 동호회 지금 갑하고 같이 활동하고 있죠. 하나, 그 다음 고등학교 총동창회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그죠? 그럼 고등학교 총동창회가 자발적 결사체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또 자발적 결사체는 없죠, 이제. 그래서 2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병이 속해 있는 2차 집단의 개수, 병이 속해 있는 2차 집단 방송국, 그 다음 속해 있는, 이러니까 동물보호단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있습니다. 그렇죠. 함께 활동하고 있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이 정답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대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은 빼야 됩니다. 왜? 졸업한 후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또 고민해 갖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 대본에는 갑의 제사회라는 것은 사회 변화, 지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얘기인데 갑에 대해서는 지위가 변화된 것 이런 것들은 아니죠. 그래서 언급 없습니다. 을병, 예기사회. 예기사회는 지금 현재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미래사회에 필요한 것을 사회하는 것을 예기사회인데 마찬가지로 을과 병에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지금 이런 자료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차근차근 공부해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익사회를 성격별로 분류를 해보게 되면 공동사회라고 하는 것 6가지가 있습니다. 가족, 친족, 민족 해서 이 6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익사회라는 거죠. 자, 그러면 특히 우리가 많이 헷갈려 하는 부분이 민족하고 국가하고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고 이게 이제 국가하고 서로 얘는 이익사회입니다. 그런데 민족은 문중하고 종친회는 이익사회예요. 문중 구성원들 중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집단입니다. 근데 문중은 태어남과 동시에 속해버리는 그런 공동사회라는 얘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익사회라고 하는 것을 성격별로 분류를 해보게 되면 공식 조직이 있고 자발적 결사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공식 조직이라고 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발적 결사체, 이런 거 대학 총동창회 같은 경우는 자발적 결사체인데 학교의 학생회 같은 경우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학생회는.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예요. 자발적 결사체 아닙니다. 학교 조직의 일부죠, 학생회는. 그래서 이런 부분 조심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자발적 결사체에서는 또 뭘 조심해야 되냐면
순수 자발적 결사체가 있고 비공식 조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발적 결사체 중에 공식 조직 안에 있으면 위치상으로 봤을 때 이건 지금 성격별로 분류했기 때문에 따로 존재하지만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공식 조직 내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 공식 조직 내에 존재하는 이런 자발적 결사체에는 비공식 조직이라 한다는 것. 그래서 단순 자발적 결사체와 비공식 조직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관료제와 탈관료제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료제의 특징과 탈관료제의 특징을 먼저 알아둬야 된다는 것. A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죠. A는 명확한 위계구조, 권한과 책임 세분화, 표준화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관료제라는 것. B라고 하는 게 뭐냐? 수평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채택했다. 탈관료제죠. 그래서 업무 수행 과정의 예측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관료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답이 대본에 1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2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앞에 문제가 3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배점이 지금 조금 의아할 정도로 잘못된 것 같아요. 2번.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용이하다. 이건 탈관료제의 모습입니다. 3번. 목적 전치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것은 관료제의 특성이죠. 관료제의 한계 문제점입니다. 4번. 효율적인 목표 달성이 조직 운영의 핵심이다. 이거는 모두입니다. 둘 다 효율적인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추고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단지 서로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는 것 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능력에 따른 보상은 탈관료제의 모습이고 경력에 따른 보상은 관료제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1번이 정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공부를 할 때 그 특징, 유형, 특징 비교, 또 조직도 마찬가지 유형, 특징 비교, 관료제, 탈관료제, 특징 비교 이렇게 해두는 것을 꼭 해야 된다는 걸 명심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